NFT를 본 적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크게 한몫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NFT 주식 관련해서 도박과 같은 불투명한 투기가 아닌 현명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더더욱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또한 NFT 아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에게도 이 영상을 반드시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2021년 3월 12일 비플의 작품 날마다 첫 5,001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돈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후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은 진품, 가품, 그리고 NFT 투자와 관련해서 온 미디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진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이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2021년 3월 12일 785억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진품일까요? 저는 경매로 785억을 주고 산 장본인은 아니지만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진품 맞습니다. 심지어 제 컴퓨터에 다운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널린 게 이 그림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진품입니다. 진품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보관 장소인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 하듯이 비플의 작품 날마다 첫 5,001의 진품을 보기 위해서는 보관 장소를 가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의 특정 위치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곳에 와 있고 그 진품을 보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진품 경로를 적어두었으니 지금 당장 진품을 보러 가실 분은 그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NFT 아트의 진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FT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FT 미디어 데이터, 두 번째 NFT 메타 데이터, 세 번째 NFT 스마트 계약입니다. 너무 생소한 단어들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NFT 미디어 데이터. 여기에서 NFT 미디어 데이터는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던 바로 그 이미지를 말합니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 데이터입니다. 날마다 첫 5,001은 확장자가 JPEG인 그림 파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는 보통 블록체인이 아닌 외부 저장 매체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부 저장 매체로는 IPFS 또는 수험과 같은 분산형 저장 매체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중앙 집중형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미디어 데이터 원본이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NFT 메타데이터. NFT 메타데이터는 NFT 미디어 데이터의 제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생성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NFT 메타데이터도 일반적으로 IPFS와 같은 외부 분산 저장 매체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NFT 스마트 계약입니다. NFT 스마트 계약은 소유권 확인, 소유권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돈과 권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인터넷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있어서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과정을 민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NFT 경매 사이트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 미디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스마트 계약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최고가 디지털 이미지인 비플의 날마다 첫 5,001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비플의 작품 날마다 첫 번째 5,001이라는 디지털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785억 원에 낙찰돼 화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실제 데이터를 직접 보러 가는 성지순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서 실제 경매가 일어났던 장소인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검색으로 해당 작품을 찾습니다. 저는 영어 제목의 일부분인 Everydays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미 낙찰된 그림이라 Sold Lot라고 하는 탭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바로 보입니다. 그림 밑에 가격도 보입니다. 다른 작품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해당 작품이 워낙 고가라 다른 작품들은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해당 작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가격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정확히 6,934만 6,250달러입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해당 그림 아래로 40913이라는 토큰 아이디와 블라블라 0756으로 끝나는 스마트 계약 주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Non-Fungible Token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과 해상도도 보입니다. 21,069픽셀 by 21,069픽셀입니다. 용량은 약 300메가 정도 됩니다. 그 아래 민팅 일자가 나옵니다. 민팅은 NFT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NFT는 2021년 2월 16일에 블록체인에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3번에 해당하는 스마트 계약을 볼 수 있는 주소를 벌써 찾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벌써 반은 온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 계약 주소를 Ctrl-C로 복사해 주세요. 맥 사용자는 Command-C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복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trl CC, Command CC 이렇게 두세 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토큰 아이디도 몇 분 후에 사용할 거니 토큰 아이디라는 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마트 계약 주소를 알았으니 계약서를 보러 가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계약서에는 NFT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NFT 스마트 계약서는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되므로 블록체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더스캔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스캔에 접속하셨으면 아까 복사했던 0756으로 끝나는 스마트 계약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토큰 트래커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화면 하단부에 여러 개의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Contract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내용을 볼 수 있는 NFT 스마트 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재 기준 NFT 아트 최고가인 785억 원짜리 디지털 그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그것도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말이죠. 다음으로 9번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NFT 스마트 계약의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23번인 토큰 URI 항목을 열면 토큰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크리스티에서 확인한 토큰 아이디를 입력하고 퀘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토큰 URI를 볼 수 있습니다. IPFS로 시작하는 생소한 주소입니다. IPFS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블록체인 밖에 있는 외부 저장 공간입니다. 분산형 저장 매체인데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저장 장치라서 외부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시 검색창을 이용합니다. 저는 IPFS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IPFS.io로 접속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기준으로는 IPFS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nstall IPFS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서 각자 OS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므로 맥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Import 버튼을 누르고 하위 메뉴 중에 Import from IPFS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얻었던 토큰 URI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Import 버튼을 누릅니다. IPFS로 시작하는 생소한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붙여넣기 했는데도 Import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시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IPFS 로 시작하지 말고 /IPFS로 시작하게끔 주소를 입력하면 import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import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 힘드셨을 텐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입니다. import를 하고 나면 목록이 하나 생기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상한 글자들이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more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토큰 URI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txt 파일이 다운될 텐데요. 그 파일을 엽니다. 그럼 파일의 제일 마지막에 raw media 파일이라고 있는 곳에 description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https로 시작하는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 경로를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는 크롬을 사용했습니다. 짜잔! 드디어 성지순례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85억의 그림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큰 용량 때문에 조금 느리게 다운되어서 영상을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기술로 인한 마켓이 들끓기 시작하면 돈을 노리는 똥파리 때도 들끓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가 진품을 갖고 싶어하고 그 진품이 한정판인 경우에 꽤 가격이 나가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품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진품 증명서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명품 가방을 교묘하게 흉내낸 짝퉁 가방과 짝퉁 진품 증명서 등이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 대상을 디지털 그림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주위 100명 중 100명 모두가 디지털의 진짜 가짜가 어딨냐고 말씀하십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100% 복제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품, 명품, TV쇼처럼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785억에 낙찰된 그 그림을 내 컴퓨터에 복사하고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100% 똑같은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785억에 팔 수 없는 것입니다.
785억이라는 그 그림의 가격은 디지털로 이루어진 픽셀의 가격이 아니라 그 그림과 토큰과 결합했을 때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이 진품이고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한정판인데 그중 하나가 블랙핑크 제니가 사용했던 거라면 그 가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가방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9개보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팔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고 또 공급이 있으니 그만큼 수요가 생깁니다.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현질이라는 현상과 비교해보면 디지털 제품을 두고 돈이 오가는 행위인 디지털 상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질도 초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게임을 하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질로 시작한 게임 아이템 구매 시장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져 있다고 합니다. NFT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한 NFT 관련주 투자 및 관련 코인 투자까지 성행합니다. 물론 피해, 사기 등의 부작용은 늘 따라다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신기술 열풍과 파도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 등이 비슷한 사례가 되겠죠. 신기루를 이용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NFT 작품의 진품 여부는 5분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아보려면 감정인을 불러야 되고 혹은 감정서에 맡겨야 됩니다. 시간과 돈이 들고 그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NFT 미디어 데이터, 2번 NFT 메타 데이터, 3번 NFT 스마트 계약.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NFT 아트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나요? NFT는 아트뿐 아니라 메타버스와도 연관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NFT를 글자로만 봤지 실제로 본 사람은 드뭅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 소중한 분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사기당하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면서 익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NFT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영상의 내용을 습득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전 세계를 통틀어 몇 안 되는 NFT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NFT 관련 투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